전설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였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셔요. 옛날 어느 한 마을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노는 메말라서 바닥을 드러내어 쩍쩍 갈라지고 마을에는 매운 흙먼지만 날렸습니다. 어미들은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하여서 아이에게 젖도 물리지 못하였지요. 용화마님 납시오! 이 천한 것들, 어서 길을 비켜 예를 갖추어라. 그렇게 암울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용화마님이었습니다. 용화마님은 이 지역 고을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는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유함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고 괴팍한 성격으로도 널리 알려진 갑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묘하고도 기묘한 요술을 부린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혹자는 하늘에서 쫓겨난 선녀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천년 묵은 고양이 요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허나 소문이 사실인지 알 길은 없었지요. 저 양반이 어인일로 찾아왔단 말인가? 쉿, 조용히 하게. 입 한 번 잘못 놀리면 경을 치를 걸세.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물러나 숨을 죽이며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용화마님의 가마는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흡사 고관대작의 행차처럼 위엄이 느껴졌지요. 뒤따르는 하인들은 흡사 목각 인형처럼 무표정하고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으로 일사불란하게 행동했습니다. 이윽고 가마가 내려지고 용화마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용화마님은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기품을 풍겼습니다. 화려하게 올린 머리에는 값비싼 옥비녀가 반짝였지요. 용화마님은 하얀 미간을 찌푸리며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곱디 고운 외모였지만 날카롭게 올라간 눈매와 앙담은 입술이 고집스러워 보였습니다. 다 죽어가는 몰골들이 아주 보기 좋구나. 여봐라, 이 마을의 이정은 어디 있느냐? 이정 어르신은 지난주에 굶어 죽었습니다요. 무어라. 그러면 지금 누가 이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게냐? 저희도 모릅니다요.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는 판국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하여간 천 것들은 윗사람 하나 없으면 우왕좌왕하기 마련이지. 그러니 흉년이 들었어도 이렇게들 꼴이 말이 아니지 않겠느냐. 에휴, 한심한 것들 같으니라고. 용화마님의 날선 비난에 사내의 표정은 거무죽죽한 흑빛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에 용화마님은 신경질적으로 부채를 획 펼쳤습니다. 이 못난 놈들아. 내가 오늘 여기 몸소 행차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거라.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아니더냐.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쇼. 말이 그렇다는 게다, 이 천치놈아. 어디 이 마을에 제대로 된 놈 하나 없단 말이냐. 거참, 모두 다 굶어 죽어도 할 말 없겠구나. 용화마님은 짜증을 내면서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자 시종들이 마차에 쌓인 천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마차에는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습니다. 저 쌀 다 너희 것들 것이다. 이 정도면 내 놈들 같은 밥벌어지들도 하루에 네 끼는 충분히 먹고도 남겠지. 허나 조건이 있다. 나를 따라올 일꾼 하나를 내놓는다면 말이다. 단 다시는 마을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야.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떠오른 탓이었습니다. 용화마님을 따라갔던 자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그 뒤로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누구도 감히 자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눈치만 살살 보면서 입맛을 다실 뿐이었습니다. 그야 그럴 것인 게 아무렴 목숨보다 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구석에서 비쩍 마른 청년 하나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얼굴엔 굶주림으로 핏기 하나 없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한 사내였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영길이었습니다. 영길이는 노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마음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길이의 부모 역시 다급히 달려와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 연기라 미쳤느냐? 너의 목숨을 내놓는 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그래, 차라리 우리가 굶어 죽고 말지. 어찌 너를 보내겠느냐? 하지만 영길이는 부모님을 조용히 달래며 말했습니다. 저 하나만 가면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루한 목숨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영길이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눈물범벅이 되어 앙상한 손으로 영길이의 팔을 꼭 붙잡은 채 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와서 다독여야 겨우 풀어주었지요. 걱정 마셔요. 별일 없을 겁니다요. 그러니 부디 건강 챙기시고 부디 강령하시옵소서. 아이고, 내 새끼. 어찌 너를 이리 보낸단 말이냐? 영길아,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지금 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구나. 영길이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껴두었던 큼지막한 감자 하나를 영길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영길이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울음을 꾹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용화마님은 박장대소하며 부채를 펄럭였습니다. 재미있는 놈이구나. 그래, 이 잔은 내가 데려가마. 여봐라. 쌀을 나눠주거라. 하인들이 쌀과 마니를 마을에 나눠주자 사람들은 비로소 안도하며 쌀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화마님은 다시 가마에 올랐고 길을 떠났습니다. 영길이는 그 뒤를 잠자코 따랐습니다. 점점 마을에서 멀어질수록 영길이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마지막 감자가 손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영길이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고개를 들어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굽이진 산길을 따라 험한 길이 이어졌습니다. 길은 점점 더 가팔라졌고 발밑에는 자갈이 굴러다녔습니다. 영길이는 땀을 흘리며 묵묵히 걸었지만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쉬라는 용화마님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영길이는 한숨을 내쉬며 길가의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주신 큼지막한 왕감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감자를 만지작거리며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울컥했지만 눈물을 꾹 참고 감자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풀숲 사이에서 무언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영길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엔 작은 두더지 한 마리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었습니다. 두더지는 꼬물거리며 영길이 쪽으로 다가오더니 영길이가 들고 있는 왕감자를 보며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그 모습이 영길이의 눈에 들어오자 그는 어쩐지 두더지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영길이는 왕감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크게 떼어 두더지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거의 3분의 2는 되는 크기였습니다. 흉년이니 두더지 선생도 파먹을 나무 뿌리가 없었겠구나. 자, 이거라도 들게나. 두더지는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다가와 감자를 덥석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앞발을 모아 꾸벅절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길이는 순간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아니요, 됐소. 이렇게라도 힘든 자들끼리 돕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소. 두더지는 영길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감자를 물고 빠르게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길이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조망만해진 왕감자를 입에 털어넣고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따스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굽이진 길을 걷고 걸어 깎아내린 절벽 사이에 도착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용화마님의 집을 쉽게 찾을 수 없어 보였지요. 게다가 용화마님의 기와집은 아주 으리으리했습니다. 영길이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랐습니다. 기와집 대문은 고운 비단이 걸려 있었고 몇 년이 되었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 소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동떨어진 무릉도원 같은 공간이었지요. 촌구석 촌뜨기에게는 퍽 놀라운가 보구나. 그렇사옵니다, 마님. 이런 곳은 생전 처음 봅니다. 오냐, 어서 들어가자꾸나. 용화마님의 명에 따라 가마꾼들과 시종들은 말없이 대문을 지나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영길이는 쭈뼛거리며 뒤를 따랐습니다. 안에 들어오자
용화마님이 가마에서 마침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팔을 휙 젓자 지금까지 따라온 시종들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지피녕으로 변해버리지 뭡니까? 그리고는 영길이를 아래 위로 흘겨보았습니다. 내 놈은 너무 빼빼 말랐으니 당분간 이것저것 먹어서 살 좀 찌우거라. 영 볼품 없어 보인다. 용화마님은 그리 말하고는 안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무뚝뚝한 머슴과 여종들이 걸어나와 말없이 영길이를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영길이는 기묘한 마님과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길이는 용화마님의 집에서 의외로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용화마님 댁에서 차려준 음식들은 흉년으로 굶주린 마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수성찬이었지요. 따뜻한 쌀밥에 무친 나물, 고기 반찬까지 차려졌습니다. 영길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밥을 먹었지만 점점 허기를 참을 수 없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자빌도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가끔 정원을 쓸거나 집안 곳곳에 쌓인 먼지를 닦는 정도였지요. 무뚝뚝한 머슴들과 여종들도 영길이에게 특별히 나쁘게 굴지 않았고 그저 각자 자기 일만 묵묵히 할 뿐이었습니다. 다만 그들 모두 감정 없는 눈빛으로 움직이는 것이 마치 꼭두각시처럼 느껴져 영길이는 묘한 불안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영길이는 자신이 살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조금씩 포동포동해지고 있었고 기운도 전보다 훨씬 좋아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용화마님의 의미심장한 말들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하루는 저녁 밥상을 치운 뒤 영길이가 슬쩍 용화마님께 물었습니다. 마님, 어찌하여 저 같은 미천한 자를 이리 잘 먹여주시옵니까? 내 놈이 자기 앞날도 모르고 이런 질문을 하다니 재미있구나. 살찌는 데만 신경 쓰면 될 것을. 앞날이라뇨? 그 말씀이 무슨 뜻이십니까? 용화마님은 부채를 펼치며 낄낄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너를 통통하게 살찌워서 잡아먹을 것이다. 나는 젊고 건강한 사내를 산채로 꿀떡 삼켜 먹는 것을 제일 좋아하지. 내 놈 같은 게 딱 내 입맛이란 말이다. 영길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이제껏 흘러들었던 흉흉한 소문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이지요. 등골이 서늘해지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영길이는 겁에 질린 티를 내지 않으려 했으며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마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를 한 입에 꿀떡 삼켜 드시면 맛은 좋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그리하신다면 마님께서 저를 오래오래 유용하게 쓰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유용하게. 내 놈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감히 내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래 보여도 제가 남다른 재주가 많사옵니다. 살려두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화마님은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영길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냐 좋다. 그렇다면 너의 재주를 시험해 보겠다. 용화마님은 그러면서 한 줌의 삶은 콩을 내밀었습니다. 이 콩을 말이다. 내일 아침까지 싹을 틔워놓거라. 허튼 짓을 할 생각을 말거라. 내가 다 지켜보고 있을 것이니 말이다. 만약 콩에서 싹을 틔우지 못하면 내 비루한 목숨도 끝이다. 영길이는 어두운 표정으로 삶은 콩을 받아들었습니다. 일단 당장 잡아먹히는 위기는 넘겼습니다만 삶은 콩에서 싹을 틔우라니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영길이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가 있는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급한 김에 아무 말이나 내뱉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다니. 아무리 골을 싸매고 고민해 보아도 삶은 콩을 그것도 하루 만에 싹을 틔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시름에 잠겨 있는데 창고의 한 구석탱이 땅이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그리고 땅을 뚫고 복슬복슬한 머리통이 쑥 올라왔습니다. 바로 두더지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꾸벅 숙이며 절을 하더니 사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희님, 보아하니 크나큰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이제야 제 은혜를 갚을 기회가 왔나 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두더지 선생. 사람 말을 하다니
이거 참 놀랍구려. 별거 아닌 재주입죠. 그건 그렇고 은혜를 갚을 기회라니.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은희님이 그 왕감자를 떼어주시는 덕분에 저희 가족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한낱 두더지에 불과합니다만 저 흑돌이 원수는 있더라도 은혜는 있지 않는 진짜 백이 사나이입니다. 은희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만을 엿보았지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거참 다행입니다. 헌데 과연 두더지 선생이 저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구려. 믿져야 본전이라고 한번 말씀이나 해보시지요. 이 흑돌이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거참 두더지에게 손을 벌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영길이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를 진지하게 듣던 두더지는 팔짱을 끼고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참 고약한 마님이로구려. 어찌 삶은 콩에서 하루 만에 싹을 틔우라는 것입니까? 역시 도울 방도가 없겠지요? 이런 은희님,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축생 잡것들이라면 몰라도 저 흑돌이라면 당연 도와드릴 수 있지요. 그것이 참말입니까? 아니, 이를 어찌 돕겠다는 것입니까? 일단 지금 당장 나가셔서 마당에 콩을 심어 놓으시지요. 다음날 아침이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두더지는 그리 말하면서 다시 흙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길이는 여전히 두더지가 못 믿어왔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딱히 방법이 있겠습니까? 영길이는 반신반의하며 삶은 콩을 바깥 마당에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리고 콩을 심은 자리를 지켜보며 밤을 꼴딱 새버렸지요. 아무렴 싹이 나지 않으면 꼼짝없이 상위의 돼지머리가 될 판인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용화마님은 혀를 낼름거리며 마당에 나왔지요. 어디 보자. 우리 만나는 영길이가 콩에 싹을 틔웠나. 영길이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허나 아직도 땅에서는 싹은커녕 풀잎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이에 용화마님은 의기양양한 얼굴로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헌데 그때였습니다. 잠깐! 마님 잠시 이것 좀 보시지요. 그렇습니다. 땅에서 작은 싹이 빼꼼하고 고개를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랄 놀자였습니다. 영길이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당당하게 싹을 가리켰습니다. 이에 천하의 용화마님도 두 눈을 땡그랗게 뜨고 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놈, 무슨 술수를 부린 것이냐. 제 재주를 모두 나불거리면 마님에게 잡아먹히는 것 외에 더 있겠습니까? 비밀이옵니다. 영길이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짐짓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하였습니다. 이에 용화마님은 어깨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분해하였지요. 과연 영길이가 어떻게 삶은 콩의 싹을 틔운 것일까요? 비밀은 바로 두더지 선생이었습니다. 사실 전날 삶은 콩을 심어 놓은 자리에 두더지 선생이 몰래 싹이 난 콩으로 바꿔치기를 한 것이지요. 물론 용화마님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니 어리둥절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놈, 제법이로구나. 썩 나쁘지 않은 재주로다. 용화마님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영길이를 노려보았지만 명백히 도단한 싹을 보고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좋다. 오늘은 넘어가마. 하지만 고작 삶은 콩에서 싹을 틔운 것만으로 내 놈을 잡아먹지 않을 수는 없다. 이 몸은 매우 시장하단 말이다. 마님,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마님의 부탁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뭐든 해내겠사오니 부디 믿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요. 용화마님은 두 눈을 앙칼지게 뜨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냐, 그렇다면 마지막 과제다. 이 일만 해결해준다면 내 놈을 잡아먹지 않겠다. 용화마님은 눈을 반짝이며 심상치 않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저기 옆산에는 못된 도깨비가 있느니라. 내가 알려준 자리로 가서 그 도깨비 놈의 호리병을 내게 가져오너라. 예, 마님. 지금 당장 다녀오겠습니다. 도망칠 생각일랑 안 하는 것이 좋을 게다. 그런 얕은 수를 쓰다면 과제고 뭐고 그 자리에서 머리통부터 꿀떡 삼켜버리는 수가 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금방 다녀올 터이니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영길이는 곧바로 짐을 꾸려 준비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산길은 험난하고 어두웠습니다.
바람은 으스스하게 불어왔고 발밑에는 부러진 나뭇가지와 울퉁불퉁한 바위가 자꾸만 걸리적거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산 깊은 곳에 도착하자 낡고 음산한 사당이 보였습니다. 사당 앞에는 큰 나무가 드리워져 있었고 나무가지에는 이상한 주렁주렁한 물건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영길이는 속으로 겁을 먹었지만 차분히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당 안에는 거대한 도깨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거구의 도깨비는 무시무시한 뿔이 머리통에 잔뜩 나 있었고 심술궂은 얼굴로 영길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오느냐. 아주 잘도 저벅저벅 걸어오는구나. 내 놈은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녀석이냐. 도깨비의 으름장에 영길이는 몸을 낮추고 예를 갖추어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깨비 나으리. 저는 용화마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또 그 망할 여편네가 사람을 보냈구나. 오냐, 이번에도 호리병을 가져오라고 하더냐? 그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그것은 항상 내 호리병을 탐냈지. 정작 내가 두려워서 직접 오지 않고 이렇게 시종들을 보내어왔다. 그리고 항상 내게 맞아 죽었더랬다. 도깨비는 무심하게 말하며 큼지막한 낭하봉을 턱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낭하봉은 거구의 도깨비에 걸맞게 대들보만큼 굵직했습니다. 아니, 저런 걸로 영길이를 내려 찍으면 단번에 납작호떡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영길이는 그 끔찍한 상상에 몸서리쳤습니다. 허나 이런 위기의 순간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영길이는 유심히 도깨비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아하니 도깨비는 영길이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도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살살 긁어서 비위를 맞추면 살길이 나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길이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헌데 어찌 그리 심기가 불편하십니까? 고민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웃기는 놈이로구나. 내 놈이 뭔데 이 도깨비님의 고민을 묻느냐. 제가 이래 보여도 재주가 많은 머슴입니다. 그래서 용화마님도 저를 잡아먹지 않고 이렇게 부려먹고 있지요. 도깨비는 영길의 말에 잠시 흥미를 느낀 듯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물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구나. 그 괴팍한 여편네가 평범한 놈을 보냈을 리는 없지. 좋다. 내 말대로 내 아주 큰 고민이 있다. 역시나. 그러니 잘생긴 얼굴에 주름을 잔뜩 지우고 계셨군요. 영길이의 아부의 도깨비는 조금 기분이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막힘없이 술술 고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얼마 전 좋아하던 도깨비 여인에게 혼약을 거절당했느니라. 도깨비 여인 말씀이십니까? 도깨비들도 암수가 있었습니까? 이놈, 당연히 있지 않겠느냐? 도깨비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줄 아느냐? 당연히 암과 수가 있고 결혼하여 떡두꺼비 같은 자식 새끼를 낳기도 한다. 그렇군요. 헌데 그 도깨비 여인은 어찌하여 우리 도깨비 나리를 걷어찼단 말입니까? 우리 나리의 어디가 어때서 말입니다. 그러게나 말이다. 나 정도면 그래도 어디 가서 못났다는 소리는 듣지 않는데 말이지. 헌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재미도 없고 내내 심각한 표정으로 인상만 구기고 다닌다는 게다. 분위기를 맞출 줄 모르는 남정네라 이거지. 이럴 수가.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나으리의 고백을 거절한 것입니까? 그래, 그러면서 자기는 분위기를 잘 만드는 그런 낭만적인 도깨비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이 말에 내가 얼마나 분한지 모르겠다. 이를 내 녀석이 해결할 수나 있겠느냐? 영길은 도깨비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도깨비 나으리, 제가 노래를 제법 잘 부릅니다. 그러니 제가 한 곡조 기깔나게 뽑는 동안 나으리께서 그 도깨비 여인에게 다시 고백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깨비는 놀란 듯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노래? 그거 좋은 생각이로구나. 우리 도깨비들이 노래하면 또 꺼뻑 죽지. 저번에는 한 노인네의 노래 주머니 혹을 뚝 뗐다가 아주 홍역을 치른 적도 있다. 그래, 어디 한번 내가 얼마나 잘 부르는지 들어보자. 그러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영길이는 심호흡을 하며 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영길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불러주는 노래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는 노래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에 영길이는 궁초댕기를 불렀습니다. 영길이의 노래는 맑고 청아했으며 산속에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깨비는 점점 귀를 쫑긋 세우고 노래에 집중하더니 어느새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 아주 제법이로구나. 이 정도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래, 어서 가보자꾸나. 기다리십시오, 나으리. 노래만으로는 분위기를 잡지 못합니다요. 먼저 여인이라면 싫어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바로 꽃입니다. 사랑하는 그 도깨비 여인을 똑 닮은 아름다운 꽃을 주며 고백하면 더더욱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야, 이제 보니 아주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녀석이로구나. 내 말이 맞다. 그래, 한번 해보자꾸나. 홍순아, 기다려라. 오라버니가 간다. 도깨비는 영길이의 조언대로 어여쁜 꽃을 따서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 여인이 있는 곳으로 향하였지요. 영길이는 나무 뒤에 숨어 노래를 불렀고 도깨비는 도깨비 여인에게 꽃을 주며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긴요. 보기 좋게 결혼을 승낙받았답니다. 도깨비는 기쁨에 겨워 영길을 향해 말하였습니다. 내 녀석은 내 은인이로구나. 그래, 호리병을 기꺼이 주겠다. 그뿐만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 들어주겠느니라.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감사합니다, 나으리. 실은 용화마님께서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십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도깨비는 잠시 고민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참 큰일이로구나. 용화마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은 승천하지 못한 용이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으며 여기 산에 들러붙어 있는 게지. 그래서 나도 그 간악한 여인을 어찌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방도가 전혀 없는 것이옵니까? 아니다. 실은 용화마님에게도 약점은 있다. 그것은 바로 머리카락이다. 용화마님의 머리채를 단단히 붙잡으면 아주 꼼짝도 못하여서 놓아달라고 설설 길게다. 머리채를 붙잡으라는 말씀이십니까? 헌데 그것을 제가 어찌합니까? 그렇습니다. 용이라면 영길이를 쿡 눌러서 개미처럼 찍어 눌러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머리채를 쥐어잡겠습니까? 그러자 도깨비는 미간을 좁히며 무심하게 툭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인 게지. 여튼 잘 해결해서 살아남기를 바란다. 도깨비는 그러면서 약속대로 호리병을 건네주었습니다. 영길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사당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는 도깨비가 알려준 약점을 이용해 용화마님을 상대할 계획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영길이는 도깨비가 알려준 머리카락 약점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사당에서 내려오는 길 내내 계획을 세운 영길이는 마침내 용화마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놈이 아직도 살아서 돌아오다니 제법이로구나. 어디 그 호리병은 가져왔느냐? 예, 마님. 여기 가져왔습니다. 영길이는 조심스럽게 도깨비의 호리병을 꺼내어 용화마님에게 건넸습니다. 용화마님은 호리병을 받아들며 눈을 반짝였지만 영길이가 너무도 태연한 모습을 보이자 왠지 모르게 심술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냐, 그래 인정하겠다. 내 녀석은 아주 약삭 빠르고 재주가 많다. 허나 그 의기양양한 면상짝을 보니 심기가 뒤틀려서 도저히 못 참겠다. 역시 내 놈을 잡아먹어야겠다. 영길이는 용화마님의 억지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두려움보다 이제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깃장을 놓는데 이를 참을 남정네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심성이 고운 영길이라지만 부처님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부처님도 이쯤 되면 역정을 내도 벌써 내었지요. 그렇지만 영길이는 화를 애써 가라앉히며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마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어코 저를 잡아먹으시겠다는 것 막지 않겠습니다. 허나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그래도 마님의 머슴인 제가 대접 한번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대접! 내깎게 무얼 대접하겠다는 말이냐? 이럴 수가. 저는 삶은 콩에서 싹을 틔우고 그 악명 높은 도깨비의 호리병도 가져온 머슴입니다. 이런 제가
어떤 대접을 할지 마님께서는 진정 궁금하지도 않으십니까? 영길이의 말에 용화마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길이의 말이 구구절절 맞는 소리였습니다. 덕택의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오냐, 무얼 내게 대접하겠느냐? 임금님도 식사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는 입맛을 돋우는 전체 요리를 먼저 드십니다. 용화마님에게 저는 본 요리이겠죠. 그러하면 제가 용화마님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손수 입맛을 돋우는 요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내 놈이 요리까지 한다고? 예, 마님. 제 요리를 드시면 식욕이 더욱 솟아오를 것이고 저를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믿고 맡겨보시지요. 용화마님은 잠시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어디 한번 해보거라. 내 놈이 마지막으로 무슨 꾀를 부릴지 두고 보마. 영길이는 부엌으로 가서 부지런히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영길이는 손에 잡히는 재료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향기로 먼저 용화마님을 유혹해야 했습니다. 음식의 향에는 마늘과 생강만 한 것이 없지요. 영길이는 마늘과 생강을 잔뜩 넣고 간장을 뿌려서 맡기만 해도 침이 질질 흘러나오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갈하게 차린 요리를 용화마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뭐야, 별로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구나. 이게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냐? 마님, 이 요리는 먹는 방식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냥 드시면 평범하지만 특정 자세로 드시면 그 맛이 세상을 뒤집는 진미로 변화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음식을 드실 때 몸을 웅크리고 드시면 훨씬 맛있게 느껴진답니다. 용화마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고민하는 듯 했지만 영길이가 만든 음식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하여 영길이의 말대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되느냐? 아, 그런데 마님,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요. 사람이 마님 등을 타고 있는 상태에서 드시면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정말이냐? 거짓말을 하면 당장 잡아먹을 줄 알아라. 거짓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요? 부디 믿어주시옵소서. 용화마님은 흥미가 동해 미소를 지으며 등을 내밀었습니다. 좋아, 그럼 얼른 내 등에 올라타거라. 영길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화마님의 등 위로 재빨리 올라탔고 용화마님의 머리채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이놈 감히 내 머리채를! 용화마님은 처음에는 몸부림치며 버티려고 했으나 점점 손발에 힘이 쭉쭉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도깨비의 말대로 머리채를 잡힌 용화마님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영길이는 용화마님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던 자신의 손이 거대한 용의 비늘 아래에서 반짝이는 영린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앞에는 어마어마한 몸집을 자랑하는 용화마님 본연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용으로 변한 용화마님은 하늘을 찌를 듯한 뿔과 눈부신 비늘을 가진 위험 있는 용이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영길이의 소나기에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용 살려. 제발 영림만은 놓아다오. 인연,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내었구나. 지금까지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더냐? 영길아. 아니, 영길 나으리.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집채만한 용은 꺼이꺼이 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삽시간에 주변에 천둥이 몰아치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영길이는 붙잡은 영린을 더욱 단단히 움켜잡았습니다. 용화마님은 움찔거리며 바닥에 아주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 녀석! 지금까지 사람을 잡아먹으며 온갖 폐악질을 부렸겠다. 아이고, 아닙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사옵니다. 나으리,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용화마님은 구슬프게 울며 영길이에게 애걸복걸하였습니다. 이에 마음 착한 영길이는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용화마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못살게 굴었지만 약속대로 쌀을 마을에 풀어서 부모님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은혜를 입기는 입었지요. 그래,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평생에 걸쳐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아무렴요.
흥부대로 하겠습니다. 말뿐인 것을 내가 어찌 믿느냐? 무엇으로 약속하겠느냐? 영길이의 으름장의 용화마님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영길 나으리와 결혼하겠사옵니다. 평생 부군으로 모시며 착한 일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조합니다요. 싫다. 나는 사랑 없이 아내를 맞이하고 싶지 않다. 아닙니다. 실은 영길 나으리처럼 저를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한 남정네가 없었사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영길 나으리처럼 재주가 뛰어나고 총명한 사내도 없었지요. 저는 이미 몸도 마음도 영길 나으리에게 홀라당 넘어갔습니다요. 용화마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영길이는 성났던 마음이 사르륵 녹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영길이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며 이제는 용화마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소. 그러면 이제 영린을 놓아주겠소. 영길이는 마침내 용화마님의 영린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용화마님은 한순간 거대한 용의 모습에서 다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을 가득 채웠던 폭풍과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멎고 주변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용화마님은 비에 젖은 치마를 정리하며 조심스레 영길이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길 나으리,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모든 것을 나으리께 바치고 평생 당신을 남편으로 모시며 착하게 살겠습니다. 부디 약조를 지키시오. 더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그 힘을 선행에 쓰시기 바랍니다. 용화마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후 영길이는 용화마님과 함께 부모님이 계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용화마님과 함께 돌아온 영길이를 보고 놀라워했지요. 영길이는 부모님께 용화마님과 혼인을 했음을 알리며 아내로 소개했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너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과 짝을 맺었다니 정말 대견하구나. 내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다니 이 못난 애비는 그저 감격할 뿐이다. 그날 밤 용화마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쩍쩍 갈라졌던 논밭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들판을 뛰어다녔고 그의 가을은 풍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용화마님은 영길이와 함께 살며 주변 고을에 선행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영길이는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며 호강시켰습니다. 용화마님은 영길이를 남편으로 모시며 진심으로 깊게 사랑에 빠져들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를 더 잔뜩 준비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다른 이야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